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기대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오늘 아침에 나왔죠. 자, 시장은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 어떤 그전에 알려진 부분들이 나오면 이걸 재료 노출로 인식한다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계속해서 시장을 봐오지만 뭐 계속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실망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주길 원했었죠. 좀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강제성, 자, 요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기업 자율에 좀 맡기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짜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첫 번째 실망을 좀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좀 지원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세제 지원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재료 노출 이런 걸로 인식할 판이었는데 실망감 때문에 좀 더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지금 오늘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2차 회의를 할 겁니다. 2차 회의를 해서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확정 짓고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마지막으로 3차 회의를 거쳐서 이런 걸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저 PBR 종목들 끝이냐, 시장에 이제는 좀 안 좋게 그렇게 작용할 것이냐,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었었죠. 자, 요거 저 강제성. 자, 요거는 지금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이 야, 너네 진짜 말 안 들으면 상장 폐지까지 갈 거야. 시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자, 거기다가 플러스로 우리는 그런 걸 기대했었습니다.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 자, 요 부분이 안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실망했는데요. 이거 얘기를 잘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은 이게 정책이 확정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하는데 정책이 확정되면 그때 발표하겠다. 추후에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5월 달에 2차 때 그때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라도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그렇잖아요. 선거가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가장 효과를 크게 보려면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좋으면 그렇잖아요. 뭐 아무래도 조금 여당 쪽 이런 쪽에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지금 이걸 오늘 발표를 안 한 거는 뭐 아마 요거를 조금 겨냥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은 5월이 아니라요. 5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언제? 4월 10일 이전에. 그렇다면 이게 뭐 한 3월 말이나 뭐 4월 초? 자, 이쯤에 나오는 게 아마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종목들이 과도하게 빠지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뭐 오늘 뭐 이렇게 하락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재료 노출 플러스 실망감 요건데 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을 거친 후에 뭐 3월 중순 이후쯤 뭐 이때가 되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한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뭐 저 타이밍을 제대로 뭐 잘 이렇게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지면요. 빠지면 빠지는 구간에서 슬슬 계속 분할해 갖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다 보면 아마 그 정책 지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어느 순간에 딱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내용 오늘 시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대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 움직이는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다 조금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좀 움직임이 좀 코스닥 시장보다 좀 컸죠. 자, 보시게 되면 아침부터 좀 이렇게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선물도 뭐 아침에 좀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현물 시작할 때쯤 되니까 좀 이렇게 거의 플러스도 살짝 나더니 다시 밀렸는데요. 자, 현물 시장은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자, 요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그런데 여기서 뭐 이렇게 밀렸다가요.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오늘 발표한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을 시장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 자체 이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상승 추세 자체는 지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자, 위에 512평선 있죠. 20선 있죠. 60선 있죠. 자, 뭐 120선하고 240선이 지금 약간 현재 역배열이긴 한데요. 자, 이 정도로 캔들을 만들어 놨으면 이거는 상승 추세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장이 그렇게 크게 좀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자, 한번 보면 뭐 2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이 올라가는 이평선 이쯤에서는 아마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또 기업 밸류에이션 관련해 갖고 뭐 어떤 인센티브안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전고점 그러니까 뭐 저 1월 초에 찍었던 자리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찍었던 자리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진통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자, 오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게 아침에는 외국인들 요게 11,000억 넘게 순 매도를 했었습니다. 자, 주가 쭉 밀릴 때 1,000억 넘게 순 매도를 했다가요. 오후장 들어가니까 장중에 슬슬슬슬 이렇게 사모으다가 오후장 들으니까 1,188억 순 매수로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3일 연속 순 매수로 마감됐는데요. 보시면 매수할 때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죠. 그리고 팔 때는 93억 매도. 자, 또 강하게 매수했다가 640억 매도. 또 그리고 지금 3일째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실망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물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종가에 2,345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했죠. 요게 장 초반에 한 1,500억 정도 저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면서 실망감으로 인해 갖고 그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한 1,500억 정도 순매도였어요. 자, 그럼 장중에 결과적으로는 한 3,800억 정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요. 시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고 종가는 메이저가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중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 이거 뭐 시장이 좀 조정으로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 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뭐 지금 장중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별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를 출발해서 이렇게 출렁했었죠. 출렁했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살짝 플러스로 출발해서 아래 꼬리 달고 그냥 바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장중에는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장 막판에 뭐 조금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코스닥 시장의 일봉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못마땅하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이평선의 배열 자체도 마찬가지, 코스피 시장은 거의 정배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배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20선하고 20선하고 골든크로스가 조금 임박했고, 자, 이 전고점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약한 이유는 수급에 있습니다. 기관들 수급에 따라서 좀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수급,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별 특별한 수급 없으니까 기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 보시게 되면 아이고 눈만 뜨면 팔아요. 이렇게 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6일 연속 순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자, 요거는 기관들 이쪽에서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해갖고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중에보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은 막판에 좀 많이 늘었네요. 자, 그렇게 막판에 조금 늘어난 모습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287억을 매도했는데 요거는 장중에보다는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장중에 1000억 정도 그 정도 장 초반에 매도했었죠. 자, 요 기관들 수급이 저 코스닥 시장으로 이렇게 좀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는 지금 조금 된 것 같아요. 왜? 저쪽에 조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 갖고 저 PBR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으로 간다라면 이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고점 아까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여부는 이 기관들 수급에 따라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내일 정도에 아마 기관들이 좀 순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못 올랐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WC가 있잖아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들 AI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었죠.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들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장비 섹터들 요런 쪽이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요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순환매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 요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신다라면 이 전고점 돌파 여부를 타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목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방산 섹터예요. 자,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는 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 수음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죠. 그래 19일이었었는데 19일 오늘부터 이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수음법이 통과가 될 거예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산주들 좀 흐름들 되게 좋았었죠. 지난주에도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음법은 최종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에요. 지금 29일이 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28일 날 법사위에서 요게 이 법이 기재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하자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근데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 그냥 통과가 될 거고 29일 날 표결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운 게 어떤 걸로 싸웠냐 하면 지금 15조인데 자기 자본 15조인데 이거 25조로 하자. 아니야 30조로 해. 아니야 35조로 해. 그랬었으니까요. 자, 29일 날 아마 통과가 되게 되면 이 폴란드 수출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일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요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죠. 자, 이거 계속해서 트럼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있었는데 여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어떤 주냐 하면요. 이 트럼프의 대항마로 여겨지던 니키 헤일리죠. 자, 이분의 고향이에요. 자, 이분의 고향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고요.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게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 의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니키 헤일리가 이겨야 어떤 그 역전의 발판이랄까 이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트럼프가 이겼어요. 자, 공화당 경선에서 뭐 좀 트럼프가 압승했기 때문에 미국 대선 후보는 트럼프가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그러면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야 방위비 5배 내놔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망발을 하냐면 야 나토 회원국 니들도 뭐 방위비 분담금 막 올려달라 그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올려주고 제대로 납부 안 하면 러시아가 니들 침공해도 우리는 그냥 러시아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냅둘 거야. 이런 망발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다라면 각국은 어떻게 됩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미국이 안 지켜준다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국은 또 국방비에다가 그만큼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우리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항상 올해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참 이쁘죠. 지난주에 제가 방산주들 얘기를 하면서 자, 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다음에 풍산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풍산도 목요일 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8% 정도 그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수음법하고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이렇게 챙겨봤다라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수음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쪽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루마니아 쪽 이런 쪽에 K9 자주포요. K9 자주포 1조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조회 공시 들어가니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확정되면 우리가 얘기해 줄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도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벌써 저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라는 거를 한두 달 정도? 그 정도 전에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루마니아 쪽, 요런 쪽도 마찬가지.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산 무기를 못 샀어요. 저 러시아산 무기를 사다 쓰면 뭐 제재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러시아 쪽하고 우리 자본주의 진영하고는 포 구경도 다르고요. 무기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서방 쪽들 이런 쪽에 따라오려면 우리나라 무기가 가성비도 좋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한번 보고 또 다른 쪽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 지금 방산에다가 플러스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자, 요거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죠. 카이가 이 차세대 누리호 발사체 입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세대 발사체 쪽 같은 경우는 하나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 정부가 과거에 정부 들어서면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누리호 기술 이거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뭐 한 99%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양쪽 날개를 동시에 보유한 겁니다. 여러분들 6G 관련해 갖고 얘기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위성 한 200기 정도는 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뭐 다른 데 스페이스X나 뭐 이런 데 위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전에 위성을
또 쏘는 거를 이 차세대 발사체 요거 관련 요쪽으로 해서 우리가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도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적 하나만 봐도 사도 되죠. 자, 작년에 저 7천억 정도? 그 정도 이익이 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이상 날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지금 8조 4천억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게 비싼 주가도 아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꼭 명심해서 좀 이렇게 슬슬 조정받는 구간에 슬슬 담아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살만한 종목은 LIG 넥스원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 전문 업체입니다. 유도무기 전문 업체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미사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유도무기 전문 업체는 이 LIG 넥스원 하나밖에 없는데 요게 보시게 되면 이 우리 현무5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현무5. 자, 요거는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 현무5가 어떤 거냐면요. 탄두 중량만 8톤에서 9톤 정도 돼요. 자, 이거 얘기하기를 거의 전술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하 100m에 있는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폭발을 한다 그래요. 뭐 탄두 중량만 8톤에서 9톤 정도면 이거 얘기 다 한 거죠. 그리고 현무6를 지금 5는 양산에 들어가고 현무6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더라고요. 저 개발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쟤네들은 이 개발한다 그러면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개발한다.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해외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 요런 쪽이 지금 4조 2천억 정도 계약 체결했죠. 저는 추후에 그보다 더 계약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는 눈여겨서 보다가 잘 좀 이거를 투자를 할 자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엔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수 있을 텐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올해 모멘텀들이 되게 좀 많은 그런 환경입니다. 자, 트럼프가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수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늦춰지긴 했지만 올해 안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거고요. 4월 5일부터 미국 암연구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뭐 한 달 이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암연구학회 있다 막 그러고 다들 얘기할 때 그때 사면 비싸게 사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오늘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 낙수 효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항암제나 뭐 그다음에 뭐 고혈압, 비만,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 요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 실적 나오는 것에 비해서 제일 싼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도 제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62평선에서 여기서 살짝 깼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62평선이 쭉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양호한 지지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정을 잘 받은 상태입니다. 87만 원 갔다가 지금은 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서 81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요거는 2025년도가 되게 되면 사공장이 풀가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능력이 60만 4천 리터예요. 요거는 압도적인 글로벌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꼭 좀 눈여겨 보시고요. 아직 안 올랐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주가가 좀 올라가면 오른 다음에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지금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갖고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그냥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할 일은 이슈나 실적 같은 것들, 요런 모멘텀들, 요런 것들이 확실한 섹터만 선별해서 우리는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확실한 섹터는 AI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요게 확실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4월 5일 날 저 암연과 학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게 확실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적 관련돼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뭐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들,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방산 섹터들, 요런 쪽으로 선별해서 보신다라면 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크게 어렵지 않게 수익 내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